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돼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든지, 그리고 그동안 IRA라든지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한 걸 다 뒤집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질서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큰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부분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탄핵이라든지 관련된 사회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가 좀 침체되고 있는 부분에 국면에 접해 있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그리고 좀 때를 다시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되게 신축에 있어서 가장 큰 적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적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실물 내수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수출 부분도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제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부가 또는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쓰는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정책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하고 또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건 시중에 돈을 푼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양적 완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월달, 11월달 0.25%에서 이미 0.5%의 금리 인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또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를 회복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넘쳐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돈이 흘러올려서 어디로 가냐면 실물 자산, 투자 자산에 들어가는데, 그 투자 자산에 대한 전통적인 자산이 사실은 토지라고 볼 수 있고 핵심 지역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 토지나 부동산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증이 사실은 지난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경제가 갑자기 코로나로 안 좋아져서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무제한 양쪽 완화를 실시하니까 자산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전제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토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그 공급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가되지 않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사실은 가격적인 하락은 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좀 풀리거나 또는 금리가 떨어지거나 또는 돈이 풀리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토지라든지 그런 실물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초라는 부분이 좀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상승기에서는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내고라든지 협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상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가격에 대한 바잉 파워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울면교자먹기로 되게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좀 침체된 시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매수할 때 내고를 5천이든 1억이든 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는 부분에서 좀 저가에 우리가 토지를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한 최근 3년 4년 동안 부동산 침체로 해서 신규 착공 건수가 너무 급감했어요. 실제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반토막 났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상가주택이라든지 올근생 공합빌딩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급감하게 됐고, 그래서 신축이 나와서 신규가 공급되면 수요자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임대료가 되게 급등하게 돼서 수익률이 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축이 지금 되게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신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공사들, 그러니까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되게 일감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적정 마진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제 수주를 했는데, 지금은 뭐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또는 손해가 나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수주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초이스에 대한 어떤 부분도 되게 넓어지고, 그리고 그 가성비 있게 건축비도 낮출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년 3년 전에 호황기 때를 돌아보면 토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제 공급은 또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건축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좋은 시기에는 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많아지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아주 신축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시중에 통화가 공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효과가 발생되는 게 보통은 6개월에서 9개월 뒤라고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금리가 10월 달부터 인하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경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회복될 수 있는 구간도 접어들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런 양적 완화라든지 시중의 유동 공급이라는 부분하고 금리 인하의 효과가 맞물려서 실물 자산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신축의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지금 신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이 되게 신축의 적기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고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